난 인복이 없어. 난 내가 만든 음식으로만 식사하는 사람이다. 원래부터 그랬는데 코로나 덕에 더 그렇게 되었다. 거의 1년 외식 없이 살았다. 장도 직접 보고 사와야 완심이 된다. 그러다 보니 시장을 자주 가는 편이다. 빵을 좋아하는 빵순이라서 빵집을 거의 투어했는데 5,000원 이하는 카드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 가게는 그 뒤로는 안 갔다. 그 가게에선 한마디도 못하고 불매하는 소심한 복수였는데 그 주인이 여러 명과 싸우는 걸 보았다. 앞가게 상인이랑도 싸우고 할머니랑도 싸우고 있었다. 그 상인의 인격을 알 것 같았다. 다니면서 느끼는데 그 가게에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과일 가게도 사정은 비슷하다. 내가 담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비밀에 과일을 담고 있었다. 내가 고를 땐 실한 게 담겼는데 상인이 담아주신 데는 짐이 많아 그렇게 하시라 했는데 집에 와서 보곤 당황스러워서 그 집은 그만 가게 되었다. 야채가게 사장님께 청경채 된장찌개 넣어도 돼요? 라고 물었더니 안 돼요. 그걸로 나물이나 겉절이처럼 김치 만들어 드세요. 그렇게 인자하게 얘기해 주신다. 물건을 고르던 손님이 웃으며 이제 요리 강습도 하세요? 나도 같이 즐거워하며 웃었다. 나 그 야채 가게를 하루에 3번도 가게 됐다. 불매하는 빵집처럼 5,000원 이하 카드가 안 되는데 현금을 준비해 가서 사가기까지 한다. 착하시단 마음이 들어서 그 가게가 좋아진 것이었다.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단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단 글들이 자주 올라온다. 읽다 보면 그 사람이 욕하는 대상들도 글 쓴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르는 사람들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만들며 펑계하며 자신의 안 좋은 점 감정을 쏟아내는 글들을 보면 나 역시 기분이 나빠진다. 힘든 감정은 사람들에게 쓸 게 아니고 일기장에 써야 한다고 생각된다. 나는 좋아지나 읽는 사람은 우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욕먹지 않으려고 음식물 게시물만 올려요. 어떤 분이 내게 댓글을 썼다. 숨은 팬입니다. 왜 탈퇴하셨는지 닉네임을 바꾸셨는지 알아요. 탈퇴하지 말고 있어주세요. 옳은 소리를 잘하셔서 공격당하시는 거예요. 난 아닐 땐 아니라고 글을 쓴다. 그래서 긴 무서운 댓글이 자주 달린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 글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그 흐름을 안 끊어주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흘러가서 큰 물줄기가 될까 두려워서 끼어든다. 아니니까. 사람들은 결코 끼어들지 않는다. 예전에 어떤 자영업자가 심하게 마녀사냥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끼어들지 않아 놀란 적이 있다. 다수가 한 명을 비난하는데 그걸 못 보겠어서 끼어들어서 같이 무수히 돌을 맞았다. 끓어오르는 피가 침묵하지 못하게 했다. 한 댓글을 읽었다. 욕먹지 않으려고 음식 게시물만 올려요. 절대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봉쇄하는 것이다. 자기 소신을 드러낼 용기도 없이 산다는 게 안타까웠다. 욕도 먹으며 사는 게 찐 인생 아닐까? 시장표 운동화. 잠깐 쉬고 있는데 2명의 여자가 지나간다. 한 명의 여자의 뒷모습에 커다랗게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저리도 브랜드가 좋은 것일까? 온몸을 브랜드로 포장해 놓은 것 같았다. 우리나라 명품 사랑은 세계적이라고 한다. 명품샵이 열리기 전부터 오픈런하고 있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들이 뉴스나 신문에 자주 등장한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사치품, 명품 소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왜 호캉스를 하고 명품을 사냐고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 그 성공한 느낌이 좋다고 했다. 난 젊어서부터 브랜드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고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내 친구들이 이거 짝퉁이야 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나는 브랜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샀는데 그게 어떤 브랜드를 본따 만든 것이라 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잘 들고 다녔다.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설명해 주었다.
그게 나이키를 나이코라고 써놓은 거랑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비싼 시계를 사줬어도 나는 하고 다니지 않았고, 또한 비싼 명품백을 사줬는데도 사준 사람에게 그걸 돌려줘서 화낸 적도 있다. 나는 돈이 많지 않은데 돈이 많은 척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싫었다. 그리고 그런 척하는 행동을 하고 다니고 싶지가 않았다. 사람들은 올드머니 룩이라고 해서 부티나는 스타일로 꾸미고 다니기를 원하지만 나는 오히려 때로는 너무 화려해 보일까봐 오히려 수수한 글차림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수수하면서 단정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 병원에서 검진을 기다리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관찰해 보았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브랜드였다. 브랜드를 잘 모르는 내가 보더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온몸이 다 브랜드로 휘감겨 있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이나 나이 든 분이나 한결같았다. 큰 병원의 그 많은 사람들의 운동화를 다 살펴봤는데 브랜드를 신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전부 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신발들을 신고 있었고 하나같이 새 것처럼 반짝거렸다. 내 신발만 시장에서 산 노 브랜드 신발이었다. 돈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고 있다. 어떤 곳에 돈을 쓰느냐는 그 사람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비싼 브랜드에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든다. 나는 얼마 전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떤 청년에게 30만 원의 돈을 보내주었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브랜드만 보고 사람들이 어디까지 살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는 한 명품 회사의 광고. 박스테이프 팔찌 아닌가? 쓰레기 봉투에서 영감을 받은 손가방도 내놓다. 백발 미녀 찾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병원을 다녀왔다. 왕복 2시간 거리라서 지하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관찰하는 것을 좋아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열심히 보고 관찰하였다. 내가 요즘 생각한 것은 염색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 머리만 유심히 쳐다봤는데 하루 종일 봤던 여자들의 머리에는 흰머리 있는 여자가 단 하나도 없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양한 연령층의 여자의 머리에 조금의 흰머리도 있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자들은 대부분 염색을 한 것 같았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여자들은 외모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염색을 하고 있는 여자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남자들은 달랐다. 흰머리가 가득 차 있는데도 싱그럽게 다니고 있는 남자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외모도 실력이다. 외모도 또 다른 스펙이다. 와 같은 말들이 있지만 외모 너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고는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나보고 싶다.